동력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만 밑으로 쓸게요. 자, 동력이라고 있죠, 동력. 근데 얘를 좀 편한 말로 쓰면 일률이에요, 일률. 일의 능률이에요, 일의 능률. 일의 능률. 그걸 줄여서 일률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일률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공학에서는 일률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썼냐면, 다 동력이라고 써요, 동력. 동력. 자, 보세요. 이 단어는 계속 나와요, 계속. 그럼 도대체 저기 앞에서 정리를 안 해놓으면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나중에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근데 얘를 이해하려면 먼저 일을 이해해야 돼, 일. 자, 보세요. 일이 뭐냐면요, 이렇게 수평면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물체를 끌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놨어요. 자, 이렇게 거리, 힘. 여러분, 힘의 단위가 뭐라고요? 킬로그램 포스. 힘의 단위 여러분 주로 킬로그램 포스를 많이 안 쓰고 원래 어떤 단위를 많이 썼냐면 뉴턴 뭐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물론 우리가 뉴턴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뉴턴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고 힘의 단위는 무조건 거의 뭐가 나오냐, 95% 이상이 킬로그램 포스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힘. 자, 봅니다. 힘의 단위 킬로그램 포스 이렇게 쓸게요. 공학에서 얘기하는 일. 자, 일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요, 어떤 물체에 힘을 주고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있을 때, 아, 우리는 이 물체에게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힘을 주고 힘의 방향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리가 있어야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칠판에다 이렇게 힘을 주고 칠판이 밀려요, 안 밀려요? 안 밀리죠. 거리가 없죠. 그럼 이때는 일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 일의 양, 그럼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 이 물체에게. 그 일의 양을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했냐면, 이건 약속이에요. 누가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야, 우리는 일의 양을 이렇게 표시하기로 하자고 학자들이 약속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힘과 거리 곱으로 일의 양을 표시하자라고 했습니다. 힘과 거리를 곱한 값을 일의 양으로 하자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데 따라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하나 있어요. 요거는 좀 약간 별개인데, 자, 보세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공식 수천만 개를 다 모아놓고 보면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공식이라는 공식을 다 모아놓고 보면 딱 두 개로 분류가 돼요, 두 개. 또 분류를 한다 그러면 딱 두 개로.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요, 실험에 의해서 발견된 공식이 있고요, 실험에 의해서 발견된 공식이 있고요, 또는 또 하나는 약속된 공식이 있어요. 약속. 자, 실험에 의해서 발견된 공식, 이건 우리가 주로 잘 다루지는 않는데 어쨌든 발견된 공식. 여러분, 뉴턴의 운동 제1, 2, 3법칙 뭐 이런 거 있죠. 제1법칙, 2법칙, 뭐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장의 법칙, 그런 거 있죠. 관성의 법칙,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뉴턴이 뭐예요? 실험에 의해서 발견한 거예요. 아, 어떤 물체에 생기는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하더라. 실험에 의해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발견한 거죠. 그런 공식들은. 가속도.
그런 거.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 어떤 물체에게 힘을 주면 힘을 준 물질, 힘을 받은 물체는 상대방에도 똑같은 힘을 반대방으로 작용하더라. 이건 다 실험에서 발견된 거는 어떻게 해서 발견됐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요. 얘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약속한 공식이 있죠. 약속된 대략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속도. 우리는 어떤 물체의 속도를 알려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를 알 수 있죠. 그죠?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0m 이동하는데 10초 걸렸다. 10초. 그럼 1초로 환산해 보세요. 그럼 얼마입니까? 10m/s죠. 자, 10초 동안에 100m 이동한 거나 1초 동안에 10m 이동한 건 어때요? 같은 거죠. 근데 왜 그럼 이렇게 써야 되냐, 속도를. 그냥 100m/10s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굳이 10m/s를 써야 되느냐. 약속한 거예요. 어떻게 약속했냐면 속도를, 야, 우리는 속도를 이렇게 하자고 어떻게 약속했냐면요.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속도라고 하자고 정한 거예요, 그냥. 약속.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속도라고 하자 정한 거죠.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속도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리죠. 여러분, 보통 우리 육상 경기 같은 경우 보면 뭐를 딱 정해놔요? 거리를 정해놓죠. 100m, 100m 또는 마라톤 42.19km 거리를 딱 정해놓고 뭐를 비교합니까? 시간을 비교하죠. 시간. 그건 일상생활에서는 대개 뭐가 기준이에요? 거리가 기준이고 시간을 비교하는데 과학이나 공학은 거꾸로죠. 뭐가 기준이에요? 시간이 기준이고 거리를 비교해서 그 물체의 속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이런 약속에 의한 공식은요, 이해가 필요 없어요. 아, 어떻게 약속했는지, 아, 일의 양은 힘과 거리 곱으로 정했다라는 약속만 기억했다가 문제 푸는데 적용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힘과 거리를 곱하면 일의 양이 될까? 이런 걸 의심을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고민을 안 해도 되는 내용을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이렇지? 물론 그 실험 정신은 좋은데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거. 그냥 이런 건 뭐예요? 그냥 단순히 외워야 돼요, 그죠? 힘과 거리 곱으로 일의 양을 정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자, 보세요. 이게 뒤에 가면 이제 중요해요. 이게 이런 문제가 지식적으로 지금 안 나와요, 이거. 근데 단위에서 매번 헷갈리시니까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산 문제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힘을 주었는데 요거 힘 10kg 버스란 힘을 줬다고 보시고 거리 10m 이동했다고 볼게요. 그럼 일의 양이 얼마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kg 버스 곱 10m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kg 버스 곱. 자, 보세요. 이 단위는 어디서 나오냐면 공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킬로그램 버스고 여기 미터죠? 그럼 뭐가 돼요? 킬로그램 버스 곱 미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단위는 항상 공식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세요. 요 단위만 잘 읽을 줄 알면요, 이 공식은 저절로 알아요. 킬로그램 버스 힘이네? 미터, 거리? 힘과 거리를 곱한 거구나. 맞죠?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단위만 봐도 공식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킬로그램 버스 곱 미터는 1의 단위다, 이런 얘기죠.